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법원에서 보존공고, 그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중요한 보존공고 정리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부양가족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소득에서 내가 인정받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를 받고 나머지 돈을 법원에 매달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인정되는지가 변제금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되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특별하게 문제 있는 지출 내역도 없고 개인회생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인데 미혼이시거나 또 기혼이신데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어서 부양가족을 추가로 요청해 볼 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추가 생계비라도 요청해 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고, 혹시 그게 안 돼서 추가 생계비라도 몇십만 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변제금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여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최근에 제가 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실제로 나왔던 보존공고를 보여드리면서 부모님 부양가족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보존공고는 제가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았던 보존공고예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걸 요구하셨고,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관련된 자료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요구하시고요.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계신지 별거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거주지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이게 서류가 상당히 많죠. 이 서류들은 근데 부모님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형제가 또 있다 그러면 형제분들 것까지 요구를 하세요. 형제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면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인정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사정이 어렵고 나도 어려우면 어떤 회생위원 같은 경우는 형제 수로 나눈 만큼만 인정해 주겠다, 형제가 3명이면 원래 2인 가구 생계비에서 3분의 1만 인정하겠다, 증가되는 생계비에서, 이렇게 보존공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받고 있는 금액만큼은 생계비에서 공제를 또 합니다.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까지 포함해서 2인 가구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원래는 195만원 정도 생계비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195만원에서 30만원은 국가에서 받고 있으니까 빼달라, 그래서 165만원만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존공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평균 생계비로 수정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 아예 신청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셔서 상위 3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존공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류 준비를 하는 게 어렵다던가 요건이 안 맞아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 예시로 다른 보존공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던 보존공고거든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미혼이셨는데 변제금이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나오시길래 부모님 부양가족을 일부러 요건이 안 되는데 넣어봤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역시 법원에서 이제 부양가족 신청 관련해서는 똑같이 보정을 내셨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연세도 61세입니다. 그리고 별거 중이세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요건이 원래는 결격사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랬더니 회생경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양가족 요건을 결하고 있으니까 부양가족 신청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모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하면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것은 검토해봐라. 이렇게 보정공고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요건이 해당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머님과 별거하고 계시지만 어머님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본인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아드님 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를 쓰시는 거죠. 병원도 다니시고 약국에도 다니시고 동네 마트도 다니시고. 그래서 카드 내역을 보면 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서 사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정 공고를 받고 아드님 카드 거래 내역을 다 출력을 받아서 내역을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다 지출이 되었고 실제로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지출하고 계시다. 그 카드 대금을 내가 납부하고 있어서 어머님 폐암 생활비를 매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공고를 잘 제출했고 그래서 추가 생계비로 40만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40만 원이면 3년 동안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몇백만 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변제금을 상당히 좀 많이 낮춰드렸던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그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셔서 인정을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혹시 어렵다고 하면 내가 어머님께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시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준비를 하시면 변제금을 낮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그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법원에서 많이 나오는 보정공고 사항들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